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변화와 법률 제도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주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쉬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못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과학기술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주차 강의인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했어야 될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과학기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의 영역에 있어서 헌법의 지도원리 내지는 헌법의 향도원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법령은 헌법을 집행하는 집행법이고 헌법을 시행하는 시행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은 국가 또는 국민이 결단한 국민의 최종적인 근본 결단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지도하는 원리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의 내용도 국가에 대해서 헌법이 어떤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의 지도 원리는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해야 될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또 헌법의 각 조항은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되고 있다. 또 헌법의 각 조항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들 또는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들 이런 입법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입법의 지침 내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은 곧 국가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 제 127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27조 제1항을 보면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127조의 내용은 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헌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 제127조 제2항에 있어서의 국가표준제도에 관해서는 국가표준에 대해서는 관리 및 통일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표준기본법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표준기본법도 이 헌법 제127조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3항에서 헌법 제1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대통령을 하면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바로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규정한 취지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 제127조의 이제 의미를 이제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즉 국민경제의 발전과 또 과학기술의 혁신의 이런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그 과학기술의 혁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야기하겠다라는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 국가 책무에 대한 그 다른 나라의 이제 헌법 규정을 한번 보면은 과학과 기술의 진흥을 규정한 국가들로는 이제 필리핀이나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중국, 북한 등이 있고 또 과학의 진흥만을 규정하고 기술의 진흥을 규정하지 않은 그리스나 스위스 등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의 용어 자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 등이 있고 또 미국과 같이 저작자 발명가의 권리 보장을 통하여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속지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즉 과학과 기술에 관련된 직접적 헌법 규정을 두지 않고 저작자 발명가의 권리 보장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의 촉진을 규정한 것은 미국 헌법의 특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과학기술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나라의 그 특별한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우리나라는 당시 헌법상 과학기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당시에 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했고 특히 당시에 집권 세력들의 과학기술 중요성과 필요성을 헌법에 규범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헌법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과학기술자에 대한 이제 헌법 규정을 보면은 앞에서 이제 과학기술 헌법부 제 127조는 국가 경제의 그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동원한 그 헌법 규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 헌법 제 22조는 특별히 과학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헌법 제 122조 제2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과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제22조의 의미는 첫 번째로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또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연구와 소산의 보호를 도모하고 저작권법, 특허법, 과학기술법, 국가기술 자격법 등을 통해서 헌법에서 규정한 제22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통해서 헌법 제22조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헌법 제22조의 의미는 문화 창달의 제고를 통한 문화국가 원리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의 그 지도 원리로서 법치국가 원리, 민주국가 원리, 사회국가 원리, 문화국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22조는 이러한 우리 헌법의 국가의 지도 원리로서 내세우고 있는 문화국가 원리를 규범적으로 구체화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한 헌법 제22조 제2항은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1993년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제2항의 과학기술자에 관한 규정은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다. 이것은 곧 문화국가의 한 표현으로 이제 이해가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이란 이제 현행 헌법의 이제 한계가 뭐냐? 앞에서 우리는 헌법 제 127조와 또 헌법 제 22조의 규정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경제 사정이 세계적으로 아주 빈곤한 국가였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은 국가의 근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라는 강력한 법정책적 의지의 표현이 바로 우리 헌법 제 127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발전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과학기술의 이 경제 발전만을 위해서 존속해야 되는 것인지, 즉 과학기술의 경제적 종속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의 이제 진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로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으로만 그 활용이 돼야 됩니다. 즉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돼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비판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규정해야 될 것인지는 각자의 정치관, 세계관,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만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 문화 이런 그 발달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보다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화 이후 시대에 있어서 산업화 이후의 헌법이 어떤 그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과학기술자 또는 이제 법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어 왔고 이것은 이제 향후의 헌법 개정이 그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 제 127조 또 헌법 제 22조의 규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형인 논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국가의 그 작동 원리, 이런 운영 원리를 천명하는 최고 기본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제 미래 비전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당시에 헌법 그 제정 당시 또는 헌법 개정 당시에 있어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이 세계 최빈곤 국가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제 내지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겠다라는 당시의 시대적 사명이 있었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늘날에는 이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각각 고유의 가치로서 우리가 보호하고 진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논리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경제 발전이 되고 있고 또 새로운 또 수요 국민들의 문화적 수요 또는 사회적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과학과 기술을 통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과 기술을 각각의 고유 가치로 보호 진흥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같이 갈 것이냐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둘 다 지금 논의의 범위는 어쨌든 경제 논리의 예속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그 과학기술의 진행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기반을 둔 혁신, 과학기술의 기반을 둔 혁신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소위 과학기술 혁신 국가의 논리를 헌법의 전문 내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별도의 장을 통해서 헌법에 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화 이후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소위 위에서 내려오는 과학기술 정책은 오늘날 시대에는 타당하지 않다. 또 현재에서는 소수이지만은 또 미래에는 주도 세력이 되고 또 현재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래에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미래지향적 가치 및 내지는 그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점, 즉 과학기술자의 활동에 대해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헌법에서 여하히 규정을 하고 또 포섭할 것인지는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한 헌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토론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정권에 있어서는 특별히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마저도 이제 소위 경제 발전에만 이제 국한시켰던 이런 논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헌법 전문이나 사회국가 원리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 이것은 경제 발전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문화 발전, 사회 발전, 여타 다른 발전에도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도 헌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 향후에도 이러한 주장들이 과학기술 단체를 통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후 시대를 견인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국가를 어떻게 그리고 있고 그 국가를 상정한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가를 상정한 그 기본 원리 이상이 무엇이냐 그 이상에 맞는 과학기술에 대한 헌법 규정에 탄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 및 토론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 또 과학기술자의 헌법적 지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의 주제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헌법적 목적이 뭐냐 또 과학기술자에 대한 헌법상 지위가 뭐냐 또 과학기술에 대한 현행 헌법 개정의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실 대학원 강의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부에서 강의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방적 강의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미나 학생들로 하여금 세미나 발표를 하고
그것을 보면 코멘트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방적 강의는 적어도 대학원 교육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제약을 반영해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5주차 강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과학기술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